안녕하십니까. 반갑습니다. 제마입니다. 음, 올해가 숙살지기의 기운이 강해서 그런지 사건, 사고가 계속 막 끊임없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. 아, 좀 안타깝고, 지금 장마도 최장 장마 때문에 그 의암호 사건도 생기고, 장마도 계속 길어졌었고, 또 코로나도 뭐 좀 잠식될까 싶었던데, 또 다시 또 확진자가 막 늘어나고 있고, 아, 좀 안타깝습니다, 지금. 그 뭡니까, 교회에. 아, 참. 그 수많은 교인들한테 얼마나 먹칠하는 거예요. 그 교회 하나 때문에 이미지가. 저는 불교지만 그래도 그런 사람들이 그런 큰 교회에서 조금 잘해야지 다른 사람들이 욕을 안 먹을 텐데. 아유, 참 안타깝습니다. 그 파주에 그 병원 탈출하신 분 누굽니까? 교인. 그 병원 격리기간에 병원 탈출해서 뭐 커피숍이고 대중교통 막 이용하면서 많이 다녔더라고. 근데 본인이 사실요, 좀 이래 못된 말이지만 본인이 아프고 죽는 거는 문제 되지 않아요. 남들한테 피해 주는 건 안 되잖아. 아, 참, 아우, 답답합니다. 그런 사람들 보면. 그 사람 탈출 이유가 뭔지 아시죠? 뉴스 봤죠, 여러분들? 병원에서 김치 국물에 독약을 태워, 독약을 태워서 줬답니다. 아유, 참,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. 그래서 탈출했답니다. 아유, 참, 어쨌든, 살아가면서 남들한테 피해주는 행동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. 특히 건강과 관련돼서는 더더욱 그렇고요. 어쨌든 오늘은 뭐 가벼운 마음으로 재밌는 얘기 하기 위해서 찍은 거니까, 오늘 남양 특집 2탄 그 귀신 이야기 할 건데요. 제가 작년 9월에 유튜브 처음 시작했거든요. 그래서 그때 귀신 이야기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. 어, 오늘 2탄입니다. 2탄. 귀신이 있다고 믿든지 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 없다고 믿으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 딱 두 부류잖아요. 귀신이 본 사람들은 있다고 믿을 거고 못 보신 분들은 없다고 믿을 거잖아요. 저는 귀신을 많이 봤었어요. 많이. 그래서 있다고 확실히 믿습니다. 그래서 또 불교다 보니까 뭐 유은혜 같은 것도 있고 또 후생도 있고 그런 걸 믿는 편입니다. 그렇다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만큼의 막 그런 데 빠져 살고 그렇지는 않고요. 전혀 지장 없이 사는데 있나 없나를 따진다면 많이 믿고 있습니다. 그쪽으로. 귀신을 왜 믿냐면 저는 조금 본 게 아니고 많이 봤어요. 10대 후반 때부터 해서 20대 그 중후반 때까지 귀신을 많이 봤거든요. 어, 지금은 사실 이제 이걸 귀신이라 하는 존재를 받아들여야 되겠다 하고 나서부터는 거의 안 보여요. 지금은 잘 안 보이고 꿈은 한 번씩 꾸는데 보이는 건 진짜 절대 한 번씩 보이고 잘 안 보입니다. 그래서 그때 귀신 본 이야기 중에 오늘 하나 할까 하는데요. 대구에 사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구에 봉덕동이라는 데가 있어요. 그 밀팔군 후문 쪽 건너편 쪽인데 20년 전만 해도 20년 더 됐네. 20년 조금 더 됐네. 한 2, 3년 전만 해도 그 봉덕동이라는 동네 자체가 유흥가였습니다. 유흥가. 물론 그 일반 사람 주민들도 살고 하는데 밤만 되면 유흥가로 싹 변해요. 그 동네 자체가. 그래서 그때만 해도 밤 12시 딱 되면 영업을 못하게 되어 있었거든요. 법적으로. 그러니까 슈퍼든 뭐 술집이든 할 것 없이 12시에 문을 다 닫았다고요. 샷다 문을. 영업을 못하게 하니까. 근데 그때 사람들이 많아요. 그 길에 새벽에. 왜냐하면 영업을 이제 문 닫아놓고 하는 거지. 그 안에서 마이크 저 무전기 들고 호출합니다. 밖에 몇 명 올라간다 하면 안에서 문 열어주고 밖에서 그 삐끼를 합니까? 삐끼도 있었고 그랬었어요. 그래서 뭐 그때는 제가 그런데 살았으니까 뭐 제가 뭐 나쁜 짓 한 건 아니니까 굳이 뭐 숨길 필요는 없고요.
그때 살 때, 어, 그 얘기를 왜 하냐면, 우리말로 하면 음의 기운이 막 가득한 곳이었어요. 막 응집되어 있는 곳이야. 어? 전부 술집에 미팔군 후문 미군들이 그때는 밤에, 낮에 훈련받고 밤에는 다 나와서 거기서 술 먹고 했다고요. 클럽도 많았었고, 락카페도 많았었고, 뭐, 레스토랑, 카페 이런 거 막 그 동네 자체가 그런 문화였기 때문에, 그런 데서 몇 년을, 이제 저도 그런 생활을 좀 했었고, 몇 년을 살다 보니까, 자, 음의 기운이 막 축적이 돼 있죠. 그러면, 낮에는 일을 해야, 그때 공익도 하고 이렇게 일해야 되니까 정상적인 직장을 다니고, 밤에도 일을 하고, 그래서 하루에 2시간, 3시간 이렇게밖에 못 잤거든요. 몇 년을 그렇게 살았으니까, 그때 고생을 엄청 했었습니다. 하여튼 그때 있었던 일인데, 그 봉독동에 살 때 2층 집에서 살았는데요. 그 2층 집에 이렇게 들어가면, 현관문을 열면 집이 이렇게 생겼어요. 그러면 여기 큰 방, 여기 작은 방, 뭐 둘 다 비슷비슷했는데 여기 뭐 거실 겸 뭐 싱크대 있고 뭐 이렇게 했다고. 여기 문이 있고. 여기는 제가 썼고 여기는 아는 분이 썼고 이렇게 썼는데, 여기에 살 때 침대가 이렇게 있었어요. 침대가 머리를 이렇게 두고 잔다고요. 그리고 요 벽에 거울이 하나 있어요. 거울이 하나 있습니다. 그 방에, 그때는 하여튼 몸도 피곤했지만 가장 건강할 때였거든요. 제가 이때는 진짜 3일 4일을 잠 한숨 안 자고도 버티고 있었으니까요. 하여튼 그랬습니다. 여기 침대에 누워서 여기 거울을 딱 보면 이 방이 이게 정사각 지사각이 아니고 이렇게 비스듬하게 마른 목걸로 되어 있다고요. 구조가 조금 희한했어요. 옛날 집이라서 그런지 몰라도. 그래서 누워서 벽에 있는 거울을 보면 이 거울에 비춰지는 반대쪽 이쪽 벽면이, 그러니까 벽면밖에 안 보여요. 벽면 아무것도 안 보이고 벽면에 벽지밖에 안 보여요. 이 구조상 그래 돼요. 근데 그날 집에 딱 들어오는데도 그날따라 기분이 조금, 이 촉이 있잖아요. 조금 하더라고. 안 좋더라고. 근데 아무도 없으니까 새벽 시간에 내가 두세 시간, 새벽 2시, 3시에 들어와서 두세 시간 자고 또 아침에 나가야 되니까, 또 출근해야 되니까, 밤에 또 일하고 이제 들어왔을 때입니다. 그래서 자려고 다 기분이 이상하더라고. 그래도 어쩌겠습니까? 자야지, 출근을 하니까. 그래 딱 누웠는데, 그때만 해도 제가 워낙 많이 볼 때니까 그런 게 오기 전에 약간 느낌이 있어요. 뭐 묘한 느낌이 있어. 그게 또 아무나 다를까 딱 오더라고. 그래서 눈을 딱 뜨는 순간에 가위가 눌렸어요. 눈을 뜨는 순간에. 그러면 이제 옆에 이렇게 보면 눈동자가 가위 누르니까 몸은 안 움직이죠. 그러니까 눈동자만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. 그러면 여기가 딱 거울을 딱 보는데, 그 거울에 옛날에 우리 어릴 때 그 정규방송, TV에 정규방송 끝나면 화면 조정 시간이라고 해서 막 지지직 하잖아요. 하얀 바탕에 막 검은색 선이 지지직 하잖아요. 그 거울이 그렇게 딱 변하면서 남잔데 얼굴이 반만 딱 보이는 거야. 나를 보고 있는 거야. 변해요, 화면이. 근데 남자 얼굴이 반만 그 거울에 딱 걸쳐져서 저를 보는 거예요. 그때만 해도 너무 무섭죠. 무섭지만 한참 건강할 때 하니까 오기가 생기더라고. 나도 무서운데도 눈싸움을 막 했어요. 몸은 안 움직이는데도 무섭고 숨도 안 쉬어지고 하는데도 무슨 오기인지 모르겠어. 그랬어요. 그러니까 그게 없어지더라고. 없어지고 이제 막 이렇게 몸부림쳐서 깨고 이제 좀 앉아서 물 한 모금 마시고, 그렇다고 뭐 밤에 나가봐야 뭐 술집밖에 더 있습니까? 나 출근해야 되는데
그래도 잠은, 눈은 붙여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딱 다시 누웠어요. 눕는 순간 또 가위가 눌린 거야. 눕는 순간에. 가위가 눌리는데 여기 방문이 있거든요. 방문 쪽으로 길이 쫙 나가요. 컴퓨터 그래픽처럼. 길이 쫙 나요. 그리고 전부 사방이 점점 어둡게 변하더라고. 한 번에 깜깜해지는 게 아니고, 이렇게 채도가 막 이래 낮아지듯이 서서히 까마져. 완전 새까맣고 이 방문 쪽으로 길만 하나 딱 나 있어요. 나더라고. 그때는 그때 처음 겪었던 공포라서, 차라리 툭 하고 나타나면 놀래고 말 텐데, 그건 아니고, 가위는 눌려서 몸 또 못 움직이겠지, 힘은 없지. 아까 좀 전에 눌렸으니까 힘이 다 뺏겼잖아요. 그래서 그걸 멍하니 보고만 있었는데, 저 길 끝에서 누군가 걸어오더라고, 계속. 근데 걸어오는데 천천히 걸어와요. 빠르게 걸어오지도 않고 천천히 걸어와. 걸어와서 내가 이게 사람이라고 느껴질 만큼의 거리에서 딱 서더라고요. 검은 옷을 입고 모자를 쓰고. 응? 그때도 나는 모르지. 그냥 계속 보고만 있었는데, 그러니까 한 10초 이렇게 나를 쳐다보다가 얼굴은 안 보이는데 나를 쳐다본다는 느낌은 들었어. 그래, 한 10초 이렇게 보다가 싹 돌아서서 다시 걸어가는데, 걸어가면서 조금 밝아지더라고. 그래서 내가 또 뒤척이면서 깼어요. 깨고 나니까 그 잇몸이요, 막 이빨이 다 빠질 것처럼 아픈 거야. 얘를 꽉 물었으면, 만약에 꽉 물었다면 이래 무릎 어금니 부분이 이런 쪽이 아파야 되는데, 그런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잇몸이 똑같이 다 아픈 거예요. 그래서 내가 그때, 이거는 아니다, 지금 그동안에 내가 봐왔던 것들하고 조금 틀리다 상황이 싶어서, 그날 아침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한 일주일 어떻게 좀 빼갖고 절에를 올라갔습니다. 절에를. 그래서 스님하고 이제 그런 얘기 하면서, 그러니까 그 구미 있는 절에 갔는데, 그 스님이 하시는 말은, 그 저승사자일 수도 있다. 근데 그냥 왔다가 그냥 가실 수도 있고, 그는 뭐 스님도 확실히 모르죠.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지 않은 거니까. 제 말에 의존해서만 들으시는 거잖아.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아 하시더라고. 그래서,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일은 읽고 한 몇 년 지나서, 2년, 2, 3년 지나서 들은 얘기인데, 그 집의 1층이 원래 무당집이었대요. 점집이었는데, 거기서 이게 유흥가다 보니까 사건 사고가 많아요. 그 미군들도 많았었고, 하여튼 사건 사고 많은데, 거기서 젊은 여자가 점집 하기 전에 젊은 여자가 하나 좀 안 좋은 일을 당했다 하더라고. 그거하고는 관련이 없을지는 모르겠지만, 하여튼 그런 식으로 본 게 많습니다. 막 수많은 게 많은데 다 얘기는 못 드리고, 1년에 한 편씩 또 내년에 또 한 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귀신이라는 존재를 받아들이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. 받아들이고 나서부터는 잘 안 보이는데, 저는 한 번도 그렇게 많이 봐도 제 눈 바로 앞에서 본 적도 있는데, 이때까지 한 번도 대화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.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. 내가 말을 걸어볼 생각도 못 했고, 그 귀신이 나한테 말하는 것도 못 들었어요. 한 번도. 이제는 한 번 나타나면 좀 말이라도 좀 걸어주면, 뭐, 로또 번호라도 좀 물어보든지. 한 번도 대화는 해본 적은 없습니다. 보기만 계속 봤어요. 눈싸움만 하고. 오늘은 귀신 이야기는 여기까지 간단하게 하고요. 저는 귀신은 있습니다. 댓글로 뭐 지어냈니 그런 말 하지 마세요. 저는 지어내지는 않아요. 그때 같이 생활했던 제 친구들이 제가 그런 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기 때문에, 지금은 또 그렇지 않기 때문에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. 또 1년에 한 편씩 또 내년에 3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더운데 건강 조심하시고요.
좀 남들한테 피해 안 입히게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을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